안녕하세요. 마사가 산내과 김선목입니다. 오늘은 과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. 과당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, 이제 액상과당 시럽이 들어가 있는 과자, 음료수, 본거지 너무 많죠. 디저트류가 너무 많고. 그런데 이 과당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당뇨 환자 있거나 아니면 고지혈이 있거나 아니면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을 때는 과당을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비만하다. 내가 좀 뚱뚱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 먹는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보면 정제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빵을 주로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시거든요. 그래서 이 과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지에 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과당 왜 위험한가 보면 이 지방검과 비만을 일으키는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제가 적어왔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 과당이 이제 대사적으로 어떤 과장 겹치는지 말씀드리면, 과당은 우리가 당류 중에 쓸 때 탄수화물 중에서 과당이고 포도당이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.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도 쓰고 이제 근육에서도 쓰거든요. 그래서 포도당이 올라가면 우리 포도당 주사 맞듯이 근육에서도 필요하고 머리에서도 두뇌 활동에도 필요한데, 과당은 이게 머리에서도 못 쓰고요, 브레인에서도 못 쓰고 근육에서도 못 써요. 오로지 과당은 다 그냥 그냥 간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인 대사 경로가 있어서 인슐린에 조절받지도 않고, 그래서 과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인슐린이 올라가서 인슐린에서 과당을 줄이게 하는 그런 과정도 없어요. 그냥 무조건 다 간으로 꼬박꼬박 쌓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과당이거든요. 그래서 애들도 보면, 우리 술 마시는 어른들을 보면 술 많이 마시는 비만한 분들은 지방간이 많잖아요. 그런데 꼬마 애들이 자꾸 지방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애들을 보면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생기느냐? 과당하고 알코올하고 대사 비진 과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간이 공장인데,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 간에서 이거 물건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,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막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노폐물 쌓이고 침첨물 쌓이고 몸도 붓고 살도 찌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렙틴이, 이제 배가 부르면 렙틴이 올라와서 식욕이 배불러라고 느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과당은 렙틴의 작용을 막아서 이게 식욕 억제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계속해서 먹게 되고 폭식하게 돼요. 그래서 이 과당은 대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. 그래서 따로 독자적으로 가서 간에 그대로 쌓이고, 그리고 이게 다 중성지방으로 바뀌고, 그럼 간에 낀 중성지방 때문에 간이 공장이 능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부드럽게 원활하게 대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살이 찌고, 또 식욕 조절도 장애가 된다라는 거, 식욕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보시면 포도당과 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, 포도당은 간에서 20%만 하고요, 80%가 머슬, 근육이나 머리에서 브레인을 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주사 맞는 게 그런 건데, 과당은 그냥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어요. 100% 간에 꼬박 그냥 오로지 박혀서 간의 독성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알코올하고 비슷하게 대사되고,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는 사람도 알코올하고 똑같다. 과당과 알코올 대사 유지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코올이 간에서 지방을 계속 만들었듯이, 과당도 지방을 대량 생산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, 그래서 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과당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세포 내 그 대사하는 공장인데, 미토콘드리아에 되게 부하를 많이 줘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응급실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환자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이, 간호사, 의사들 쫙 몰려들어야 되는데, 그냥 찰과상 또 감기 환자가 가득해 있으면 어때요? 진짜 교통사고 응급 환자가 처리 못하죠? 그걸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과당이 들어가면 간에 미토콘드리아를 처리하거나 간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. 그래서 다른 걸 대사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간 독성, 그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거죠. 그래서 지방간의 주범이 이제 과당이게 되겠고, 또 과당이 그러면 이제 간에 지방을 끼게 하고, 그럼 간이 어떻게 돼요?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름이 끼니까 끈적끈적해지면서 간이 딱딱해집니다. 그래서 설탕물은 도수 없는 술과 같고, 설탕물에도 과당이 있으니까, 그래서 이 과당은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. 그럼 과당을 끊으면 어떻게 변화가 바뀌냐? 이게 10일만 끊어도 몸이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, 저는 환자들한테 당뇨 진단 받으면 정말 딱 그 평생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음료수,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거, 과당 과일 많죠. 그리고 설탕, 요거 끊으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. 한 달 동안만 끊고, 또 이제 제로 칼로리도 마찬가지 단맛을 먹다 보면 단 것을 계속 찾거든요. 그래서 한 달만 단맛을 몸에서 끊어봐라. 그러면 한 달 후에 콜라 먹으려면 너무 달아서 못 먹거든요. 과당을 제한하면 대사 기능이 회복되는데,
한 2주 정도 되면 체중 감소가 좀 생겨요. 그래서 이 과당을 끊어보셔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. 그래서 과당을 끊게 되면 간 수치가 정상이 되고요. 뇌가 뿌였던 게 맑아져요, 오히려. 왜냐면 케톤을 가지고,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서 쓰는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복부의 비만이 빠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도가 회복되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되게 좀 가벼워집니다, 몸이. 그래서 한 달 동안 끊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운동하고 식이조절 계속하면 몸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천 전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액상과당이 얼마 들었는지 음료수에 엄청 많아요. 먹지 마시고 여기 보면 사진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. 보면 이 콜라 한 병에 설탕 엄청나게 들어있죠. 이 완전 설탕 덩어리입니다. 그래서 콜라 사이다 그냥 물에 탄 설탕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거 뭐 홍차라든지 불수 이것도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과당이 얼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대수인대로 음료수 먹지 마라. 먹지 말고 주스도 섬유질이 다 깨지고 엑기스 반 거 과당 덩어리거든요. 그래서 주스는 대신 먹지 말고 정 먹겠으면 생과일 먹는데 생과일 중에서도 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가 좀 그 GI 인덱스가 좀 적거든요. 정 먹고 싶으면 그 정도 먹고 수박, 귤, 뭐 감 이런 거는 대신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음료수 대신에 물을 드시고 정 시원한 청량감이 원하면 탄산수 정도는 괜찮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간의 지방이 줄게 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뱃살도 빼지는 그런 걸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당은 절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